자, 윈도우즈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윈도우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윈도우가 뭐냐예요. 자, 윈도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딱 키면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윈도우죠. 이 윈도우라는 건 일종의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의 종류 중에 하나가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 말고 또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핸드폰도 운영체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안드로이드 폰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또 아이폰은 iOS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영체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기계를 이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윈도우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윈도우인데, 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자, 여기 설명대로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아이콘이나 메뉴를 마우스로 선택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 작업 환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보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자,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런 화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를 키면은 검은색 배경에 이제 어떤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있어서 마치 우주에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잘 다룰 줄 몰랐다면은 그때는 컴퓨터를 켜놓고도 아무것도 못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컴퓨터 사놓고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나 게임 이번에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이제 떡볶이 하나 사 먹이고 과자 사 먹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서 게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1900년도를 말합니다. 1990년도 때까지만 해도 이런 환경에서 제가 폴더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 지금은 A란 폴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A란 폴더를 만들 거예요. Make Directory 들어가면 그 폴더에 아무것도 없겠죠. 지금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 폴더에서 빠져나오고 그 만든 폴더를 remove 디렉토리라고 해서 폴더를 지웠습니다. 자, 다시 폴더를 들어가 보면 안 들어가지죠. 이런 식으로 제가 폴더 하나를 만드는 것조차도 이런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서 만들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없고 굉장히 힘들고 불편했었던 운영체제가 도스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도스 화면이에요. 도스. 자, 반면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이런 아이콘들을 뭐 더블 클릭을 한다든가 또는 우클릭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든가 그리고 이름 바꿀 때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든가 이런 게 쉽죠. 이 폴더 지우는 것도 그냥 딜리트로 지울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그렇다라는 거죠. 다음, 선저명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컴퓨터 켜놓고 게임하면서 음악도 같이 듣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어둘 수가 있죠. 네.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옛날에는 게임하다가 내가 음악 듣고 싶으면 그 게임을 종료하고 그리고 나서 음악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음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으면 그 음악 프로그램을 또 종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실행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라는 건 뭔가 꼽힌다라는 뜻이죠. 꼽혔을 때 앤, 플레이, 실행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감지 설치 기능으로 컴퓨터에 어떤 새로운 장치가 꼽히면 그 장치를 인식해주고 그거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를 꼽으면 우측 아래에 뭔가가 이제 감지가 돼요. 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린터를 컴퓨터에다 꼽으면요, 어떤 장치가 검색이 된다는 뜻으로 이제 뭐가 우측 아래에 뜹니다. 근데 만약에 장치 드라이버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하드웨어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가 꼽히면 뭔가가
새로운 장치가 꼽혔습니다라고 컴퓨터가 감지를 해 주게끔 하는 기능이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기능이에요. 다음 OLE 기능을 지원합니다. OLE라는 건 오브젝트 링킹 엠비딩의 약자예요. 객체를 삽입할 수 있고 그리고 연결하거나 이제 편집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OLE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현재 여러분들의 컴퓨터는요 64비트 데이터 처리를 지원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한 15년 전, 10년에서 15년 전 컴퓨터는 32비트 컴퓨터였어요. 그때는 32비트 운영체제를 설치했어야 됐었고, 지금은 64비트를 지원하니까 64비트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된다 이건데, 요즘은 다 거의 다 64비트니까 뭐 이거는 크게 뭐 잘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에는 요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고요. 최근에는 요 정도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파일명은 최대 255자까지 긴 파일명을 지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호를 이제 제외한 나머지 글씨를 입력하거나 또는 공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점프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점프 목록이라는 게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렇게 실행이 되면 우클릭을 했을 때 최근에 어떤 파일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또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엑셀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실행했어요. 그냥 실행했습니다.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가 뜨죠? 제가 어떤 파일을 최근에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점프 목록이라고 합니다. 해서 점프 목록을 이용하면은 최근에 열어놨던 파일을 손쉽게 빠르게 열 수가 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엑셀 이야기 파일을 열어봤으니까 엑셀 실행 아무거나 해놔도 그 우클릭을 이용해서 점프 목록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점프 목록 같은 경우에는 그 목록에서 이런 식으로 떴을 때 이렇게 메뉴에 보면 고정됨이라는 게 있고 또 최근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 항목으로 만들 때는요 이렇게 앞정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고정되고요. 그 앞정을 빼면 고정해서 제거되죠. 이게 고정시킬 때 쓰는 거예요. 고정은 왜 쓰느냐? 내가 이 파일은 내가 자주 열어볼 일이 있다 이럴 때 쓰는 게 이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정을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만약 제거를 하고 싶으면은 우클릭을 해서 여기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키보드로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로 제거가 안 돼요. 만약 시험에서 제거할 때 딜리트로 제거할 수 있다 했으면, 점프 목록을 딜리트로 제거할 수 있다 했으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우클릭으로 제거가 됩니다. 자, 다음 에어로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로 스냅과 에어로 쉐이크 그리고 에어로 피크,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에어로 기능이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에어로 피크가 뭐냐면요, 에어로 피크란 예를 들어서 제가 엑셀 파일을 여러 개 열었다고 가정하죠. 자, 지금 제가 엑셀을 4개를 한 번에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파일을 여러 개 열어놓고 나서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아래쪽에 미리 보기로 이렇게 뜨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네. 보이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미리 뜨는 거 보이시죠? 네. 또, 여기 우측 아래 보시면은 우측 아래에 여기가 이제 바탕화면 보기 단추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바탕화면이 보이게끔, 잠깐 보이게끔 하는 설정이 있어요. 그 설정 해놓으면 잠깐 이제 보이게 되고 안 보이고, 저는 그 설정이 싫어서 그 설정을 안 하고 있는데, 윈도우 10은 저 설정이 기본값이 일시적으로 보이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작업 표시줄에서 우측 아래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제 뜨게끔 만드는 거. 자, 어쨌든 이 바탕 화면 보기 버튼 이렇게 눌러서 바탕을 볼 수 있는데, 잠깐 여기 올려놨을 때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뭔가 보이게끔 하는 거, 이렇게 뭔가가 일시적으로 뭔가가 보이게끔 하는 걸 에어로 피크라고 부른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에어로 이제 기능 중에 에어로 쉐이크란 기능도 소개를 드려볼게요. 에어로 쉐이크. 자, 에어로 쉐이크는 흔들었을 때라는 건데, 자, 뭐냐, 어떤 상황에서 흔들었냐라는 건데, 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창 모드 상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네 개. 자, 이렇게 여러 개 열려져 있죠? 이 창을 이렇게 여러 개 열어놓고 나서, 그 중에 창 하나를 제목 표시줄을, 여기가 제목 표시줄이에요. 이런 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 표시줄 부분을 위아래로 흔들면 슉슉슉슉슉 보셨죠? 네, 숨겨졌죠? 다시 흔들어 볼게요. 슉슉슉 보이죠? 네. 이렇게 쉐이크 흔들었을 때 현재 보고 있는 창을 제외한 나머지 창을 다 숨겨버리는 기능, 이러한 기능을 에어로 쉐이크라고 부릅니다. 에어로 쉐이크. 자, 이게 에어로 쉐이크예요. 자, 그리고 에어로 스냅은 뭐냐면은 가장자리에다가 끌면 이제 조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창을 오른쪽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절반 차지하죠? 보이죠? 그리고 나서 왼쪽은 요걸로 이렇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창을 이렇게 창모드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 꼽으면은 아예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고, 아래다 이렇게 꼽으면, 오른쪽 아래에다가 꼽으면은 아래 잘 안 되네. 이렇게, 예, 아래다 이렇게. 자, 이런 4분할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창 배치를 해서 보고자 할 때 이런 에어로 스냅을 이용하시면은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절반, 또 왼쪽에다 또 절반,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하는 기능을 에어로 스냅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단축키로 하자면은 윈도우 로고키 누르면서 방향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열어놓고 윈도우 로고키 누르고 왼쪽 방향키를 누른다든가 또는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꼽아 놓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걸 에어로 스냅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윈도우즈 이 기본 기능은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나오면 나올 수도 있고,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윈도우즈에서 사용이 되는 바로가기 키는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컨트롤 ESC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Alt Enter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좀 더 반드시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는 따로. 또 실무에서는 이런 단축키도 많이 씁니다. Alt F4. 뜻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창을 종료시킬 때 쓰는 거예요. 이건 좀 제가 체크해 놓은 건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고, 나머지도 다 나온 적이 있으니까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요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적 있어요. Alt 탭.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는 따로 좀 체크를 해 놓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이란 어떤 아이콘 왼쪽 아래에 이러한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을 전부 다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서 지금 제 화면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안에는 이런 식으로 왼쪽 아래에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들이 쫙 보이죠? 이런 아이콘들을 뭐라 부른다?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하나의 폴더 안에서, 지금 이게 폴더죠. 현재 프로그램 폴더 안에서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대신 파일명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뒤에 글씨가 조금 다르게 들어오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 지운다고 해서 엑셀이 진짜로 지워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래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선 엄청난 경로를 거쳐야 돼요. 그 경로를 제가 눈으로 확인해 드리면은 엑셀 아이콘을 우클릭해 봤을 때 속성을 눌러보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대상은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파일 위치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즈 파일지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누트 오피스 16이라는 곳에서 찾아보면 요게 실행 파일이에요. 이건 실행 파일. 요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이었고, 차이점은 왼쪽 아래에 화살표가 있느냐 없느냐죠. 자, 이거는 화살표가 없죠. 왼쪽 아래. 이거는 실행 파일입니다. 참고로 실행 파일은 확장자가 뒤에 점하고 EXE가 붙어요. 지금 확장자가 눈으로 안 보이고 있는데 보여드리면 보기 탭에서 이렇게 확장자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엑셀 실행 파일이라는 걸 좀 더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자, 요건 제가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숨겨서 보는데, 기본값은 저게 숨겨져서 보이는 게 기본값입니다. 어쨌든 이 엑셀의 실행 파일은 삭제를 하면 이거는 진짜 엑셀이 지워지게 되니까 이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지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파일을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직접 경로를 통해서 열어보지 않고 손쉽게 열어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이 없다고 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를 직접 다 찾아가야 된다고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자, C 드라이브 들어오세요. 이 안에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 파일즈가 있죠. 여기 또 들어오시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습니다. 그 폴더들 중에서 또 윈도우즈 오피스라는 폴더 들어오시고, 여기에 보시면 또 누트가 있어요. 누트도 들어오세요. 여기에 보시면 또 윈도우즈 16이 있습니다. 이런 식 오피스 16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 안에서 엑셀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엑셀 실행하세요.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지치죠. 여러분들이 엑셀 실행하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해서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서도 또는 특정 폴더에서도 손쉽게 해당 프로그램을 빠르게 열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제 파일이 아니라 그냥 연결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장자는 해서 연결한다라는 뜻으로 링크의 약자 LNK로 저장이 됩니다. 모든 파일과 파일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꼭 실행 파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 파일도 되고요. 어떤 폴더도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삭제에도 원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으로 만들 수도 있고, Alt 또는 Ctrl과 Shift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다. 만약에 제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고 싶은 경로가 예를 들어서 제 화면에서는 G 드라이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과정 개발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경로를 내가 직접 이렇게 찾지 않고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바탕화면을 끌고 올 때 Alt를 누르면서 끌고 오든가, 그럼 연결 만들기라고 뜨죠. 또는 Ctrl과 Shift를 동시에 누르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실행하면은 그 폴더를 접근하기 용이하다 이겁니다. 자, 이런 걸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부른다입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을 또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컴퓨터를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종료는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원부팅이라는 게 있고 콜드 부팅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은 이런 부팅은 크게 구분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걸 구분했습니다. 콜드 부팅이 뭐냐면은 컴퓨터를 강제로 전원 버튼 눌러서 끄는 걸 콜드 부팅이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콜드 부팅을 자주 하면은 컴퓨터가 뭐 망가지니까 좀 조심해라고 했는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콜드 부팅 자체를 이렇게 되지 않게끔 원부팅으로 자동으로 되게끔, 전원 버튼 눌러도 자동 원부팅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컴퓨터들은 그냥 전원 버튼 눌러도 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전원 버튼을 강제로 누르면 컴퓨터 고장나니까 좀 조심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원부팅은 이제 원래 의미는 윈도우 상에서 종료가 되는 걸 원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전원 버튼 눌러서 종료되는 걸 콜드 부팅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요즘은 콜드 부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이렇게 전원 버튼 눌러도 자동 원부팅이 됩니다. 요즘 컴퓨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시스템 종료에서 이제 종료 버튼을 눌러 종료를 할 수 있다 이건데, 자, 뭐 여러분들이 평소 쓰는 방식이 이런 거죠. 종료할 때 요 버튼 눌러서 요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스템 종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어제 여러분들 한 5분 정도가 컴퓨터 종료 안 하고 가셨던데, 다음부터는 종료하고 퇴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네, 컴퓨터는 종료를 해주는 걸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 안 누를게요. 이거 누르면 진짜 꺼지니까. 자, 이걸 누르면은 컴퓨터가 꺼진다 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냐는데, 네, 시험에 나와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종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시스템 버튼 눌러서 종료하는 방법 말고 또 이렇게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lt F4를 눌러서 종료하는 방법. 자, Alt F4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시킬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창 열어놓은 걸 Alt F4로 이렇게 누르면 종료가 되죠. 근데 계속 Alt F4를 계속 누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종료할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러면 컴퓨터를 끌까요? 윈도우를 종료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창이 뜬다 이거죠. 해서 여기에서 종료로 선택된 상태로 확인을 누르면 종료가 될 것이다 입니다. 자, Ctrl Alt Delete 키를 눌렀을 때 화면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 자, Ctrl Alt Delete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고, 그 중에서 작업 관리자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 종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작업 관리자를 이용해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 내가 강제 종료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작업 끝내기를 누르면 강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엑셀을 10개 열어놔도 이렇게 한 방에 작업 끝내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작업 관리자입니다. 작업 관리자를 이용하면은 이제 응답이 없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개 열어놓은 프로그램을 이제 강제로 손쉽게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 작업 관리자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종료할 수 있다 라고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그건 틀린 말이 되니까 이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대신 Ctrl Alt Delete를 누르면은 우측 하단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종료를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1단원에서 이제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 자, 휴지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파일을 지우면 임시 저장되는 공간이 휴지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 저장된다, 임시 보관된다. 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여러 폴더들 중에서 이제 하나가 휴지통 폴더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우면 그 폴더에 옹기종기 모여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만약 복원을 하게 되면 삭제된 위치로 복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이 휴지통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제가 얼마든지 바로 즉시 복원이 가능하며, 대신 휴지통 비우기를 눌러버리면은 영구 삭제가 돼요. 영구 삭제가 되니까 그때는 더 이상 복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말뜻은 그냥 지웠을 때는 휴지통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냥 지웠을 때는 여러분들이 휴지통에서 얼마든지 빠르게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딜리트를 누르면 휴지통에 들어가고,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을 제가 우클릭해서 복원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더블 클릭으로 실행할 수 없어요. 휴통에 들어있는 파일에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틀려요. 복원해서 실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원되지도 않은 파일을 휴통에서 즉시 실행할 수는 없다. 까지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휴통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요 문제도 자주, 요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휴통에 보관이 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되는 경우, 이 경우들은 크게 이러한 상황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드 디스크가 아닌 곳에서 삭제가 되면은 휴통에 보관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 디스크가 아니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 이동식 디스크 중에 뭐 USB 메모리 뭐 이런 데서 삭제가 됐을 때,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제 컴퓨터의 상황은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그리고 G 드라이브가 있는데, 그 중에 G 드라이브는 USB 메모리죠. 자 현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하드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휴통을 우클릭을 해보면 그 휴통에 대한 설정을 건드릴 수 있는 속성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성창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C 드라이브에 대한 사용 권한 공간과 그 C 드라이브에 대한 휴통의 용량이 보이죠. D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요. E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C 드라이브에서 지우면 C 드라이브 휴통에 가고, D 드라이브에서 지우면 D 드라이브 휴통에 가고, E 드라이브에서 지우면 E 드라이브 휴통에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엔 이동식 디스크에 관련된 휴통이 없죠? 맞습니까? 네. 해서 휴통은 하드 디스크가 아닌 곳에서 삭제가 됐을 때 휴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시험에서는 이런 용어로 나오게 되니까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hift 딜리트 키는 그냥 딜리트는 삭제지만, 여기서 말하는 삭제는 휴통에 들어가는 삭제예요. Shift 누르면서 딜리트를 누르면 휴통에 가지 않는 삭제, 즉 영구 삭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떤 파일을 열었을 때, 어떤 파일을 사용해서 열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열리게끔 할 거냐, 이걸 선택하는 게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혹시 MS 오피스가 깔리고 또 한컴 오피스가 깔리면 한셀이라는 것도 같이 깔리게 돼요. 엑셀도 깔리고 한셀도 깔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엑셀 아이콘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실행을 할 때 우클릭을 해서 보면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한셀로 열 거냐 아니면 엑셀로 열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는 엑셀로 열리겠지만 이번에 한셀로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한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이렇게 그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비슷한데 좀 많이 다르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이제 한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기본 프로그램이 한셀일 수도 있어요. 엑셀이 아니라. 그러면 기본 프로그램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우클릭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른 애 선택을 이용하시면은, 다른 애 선택을 누르시면 창이 떠요. 이렇게 창이. 자, 그 중에서 내가 한셀이 기본 프로그램이 되게끔 하겠다 했으면 한셀 선택하고 항상 이 앱을 사용해서 엑셀을 열겠다 해버리면은 아예 이렇게 한셀이 기본값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엑셀을 쓰는 상황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부터는 이 확장자들은 엑셀로 실행이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엑셀로 실행이 되게끔 하겠다. 항상 실행이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은 기본 프로그램이 또 엑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파일 탐색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현재 파일 탐색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윈도우 로고 키를 눌러서 이 키를 누른다든가,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용어고 실무에서는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윈도우 로고 키 누르면서 이 키.
뭐 어쨌든 하면은 이렇게 창이 뜨긴 합니다. 이렇게 이게 파일 탐색기인데 여기 파일 탐색기라고 또 뜨고요. 근데 이 파일 탐색기는 사실 말하면은 윈도우 2키 안 누르고 그냥 아무 폴더를 더블 클릭해도 보이는 게 이게 파일 탐색기예요. 일종의 정확히 말하면 파일 탐색기는 이 부분이 파일 탐색기거든요. 네, 찬순이 잘 나옵니다 얼굴. 네, 이 부분이 파일 탐색기다. 아셨죠? 네. 그래서 아무 폴더를 더블 클릭해도 보이는 게 파일 탐색기니까 뭐 이런 게 파일 탐색기고, 단축키는 굳이 얘기하자면 윈도우 2키 누르면서 윈도우 키 누르면서 익스플로러의 약자 2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현재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파일 탐색기에서 특정 폴더를 하나 선택을 했다 치고 또 그 폴더에서도 또 어떤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파일 탐색기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이 파일 탐색기 구조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된 화살표가 있고 또 이렇게 된 화살표가 있어요. 참고로 빨간색 화살표는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누르면 펼쳐진다는 뜻이고, 파란색은 이미 펼쳐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걸 펼쳐져 있는 걸 다시 숨길 수도 있죠.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숨길 수 있고 펼칠 수도 있고, 요렇게 된 화살표는 펼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이런 식으로 펼칠 수가 있다,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상위 폴더로 이동할 때는 키보드 상에서 할 때는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상위 폴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도 이제 시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곱하기가 있는데요. 곱하기를 이용해서 하위 폴더를 한꺼번에 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위 폴더를 열 수 있다. 이게 곱하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확장, 이거는 축소, 그리고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상위 폴더 이동된다. 이 정도 내용이 시험에 나온 바가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현재 페이지 클립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클립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상에서 뭔가를 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캡처를 하게 되면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이 됐는데요. 그 어딘가라고 표현되는 게 클립보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캡처하는 것도 알려드렸었죠.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진을 제가 찾아서,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고양이라는 사진을 찾아서 어제 캡처를 하는 걸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캡처를 할 때는 그 사진을 선택을 해서 이걸 내가 캡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다가 캡처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캡처 및 스케치 또는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캡처를 제가 어제 이렇게 색 캡처를 이용해서 캡처를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캡처가 됐으면 이 캡처된 걸 잠깐만 복사할 수도 있고 아예 이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잠깐만 복사하겠다는 뜻으로 이 버튼, 이게 컨트롤 C 버튼과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걸 복사를 했고, 이게 복사된 걸 이제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이 됐을 텐데 그 어딘가가 어디다? 클립보드다. 클립보드에 저장된 걸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컴퓨터를 재부팅을 하게 되면 복사를 해놨다든가 또는 잘라내기 한 내용이 다 기억에서, 클립보드 내용에서 다 지워지니까 재부팅 되면 다 사라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그리고 클립보드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 중에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단축키 부분인데요. 자, 단축키를 보시면은 프린트 스크린 버튼과 또 알트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데, 화면 전체를 클립보드 복사할 때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창만 따로 복사할 때는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제 화면에서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화면 전체가 다 캡처가 됐고, 그래서 제가 세문서 열어놓고 넣어주면은 지금 제 화면 전체가 이렇게 캡처된 게 보이는 거죠. 이게 전체 화면 캡처된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선택한 창을 캡처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 선택한 창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창 둥둥 떠다니는 창, 이걸 전부 다 캡처할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창만 캡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땐
이 상태로 캡처를 하겠다 했을 땐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컨트롤 V를 했을 때 지금 제가 선택한 게 캡처된 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 당시에 현재 사용 중인 창을 클립보드에다가 복사할 때는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이다 해서 그때 틀린 답이었습니다. Alt 프린트 스크린이지 컨트롤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내서 낼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단원 내용의 설명입니다. 폴더 속성과 폴더 옵션인데요. 폴더 속성하고 폴더 옵션은 다른 기능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헷갈리게 되는 거죠. 폴더 속성에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폴더 옵션에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데 시험에서는 폴더 속성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아닌 것을 찾아라 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걸 따로 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제가 폴더 속성을 이용해서 뭘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그 폴더가 2022년 성한당 커말 2급 폴더인데요. 그 폴더를 우클릭하면 맨 밑에 속성이라고 보이죠. 이걸 누르면 이 폴더에 대한 속성을 띄워주는 폴더 속성이 떠요. 이건 폴더 속성입니다. 참고로 단축키는 폴더 속성의 단축키는 Alt Enter예요. 그래서 이렇게 Alt Enter로도 이제 이렇게 속성창을 띄워낼 수가 있는데, 이 폴더 속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폴더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폴더의 용량이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또 이 폴더 안에는 파일과 폴더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몇 개 있는지, 또 만든 날짜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폴더 속성이에요. 또 뭐 할 수 있냐면 보이는 이 폴더를 숨길 수가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숨겨버리면 확인 눌렀을 때는 이 폴더가 더 이상 화면에 보이지 않고 사라지게 되겠죠. 자,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숨긴 걸 다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예요. 만약 숨긴 걸 다시 보고 싶다면 그때 사용되는 게 폴더 옵션입니다. 폴더 속성하고 폴더 옵션은 다르다 했었죠. 자, 폴더 옵션을 띄우는 방법은 뭐냐인데, 폴더 옵션을 띄우는 방법은요, 일단은 파일 탐색기를 제가 열어보자면 이제 이렇게 열리고, 이 파일 탐색기 창에 보시면은 여기 보기란 탭이 있어요. 보기란 탭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 옵션을 띄우지 않고도 숨긴 항목을 본다든가, 즉 숨긴 파일 또는 숨긴 폴더를 본다든가, 또 숨겨져 있는 확장자를 본다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숨긴 항목을 체크를 해주면 제가 숨겨놨던 이 폴더가 어때요? 반투명하게 보이죠? 네. 참고로 이 숨긴 항목이라는 체크 상자는요, 윈도우 10에 새로 생긴 거예요. 윈도우 10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체크로 숨긴 걸 본다 안 본다가 아니라,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옵션을 띄웠다 보시면 돼요. 이 폴더 옵션을 띄워서 여기에서 보겠어, 뭐를 여기 체크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숨긴 걸 내가 보겠어, 이런 식으로 했었다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 설정은 컴퓨터 좀 어느 정도 잘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지만, 초보자들은 이 창을 띄우는 것 자체가 두렵죠. 체크가 많으니까, 너무 설정이 많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 옵션 창을 띄우지 않고도 간단하게 숨긴 걸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10에 생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다시 숨긴 걸 다시 원래대로 이 설정이 어떻게든 간에 항상 보이게끔 하려면 숨긴 속성을 해제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를 숨기거나 다시 보이게끔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특정 폴더를 숨길 때 보는 거고, 이거는 숨긴 게 여러 개 있다면 그 숨긴 걸 다시 보겠다 안 보겠다, 이런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옵션을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설정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쭉 보시면 있는데, 자, 이거랑 이 폴더 속성이랑 헷갈리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려 봤으니까, 자, 꼭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1단원에 관련된 설명을 일단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